네, 이번에는 7장의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두 개의 물체가 1kg, 2kg의 물체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그리고 20N의 힘이 아래쪽에 이렇게 가해지고 있을 때 질량체가 두 개인 경우에는 각 질량체의 뉴턴의 제2법칙을 다 적용을 해줘야겠죠. 그리고 1번, 2번 물체, 위에 있는 걸 1번 물체, 아래를 2번 물체라고 하자면 두 물체 사이 접촉에 의해서 수직항력과 마찰력이 작용하게 됩니다. 접촉하는 면에서. 그런데 2kg의 물체는 아랫면하고도 접촉해 있으니까 아랫면에서의 수직력과 마찰력이 또 있겠죠. 그래서 윗면, 아랫면에서 마찰력과 수직항력이 둘 다 존재하게 되는, 그래서 이제 2kg에 적용할 때는 유의를 해줘야겠습니다. 자, 먼저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려보는데 1kg에 대한 자유물체도 그림을 그리면 자, 이 물체가 오른쪽으로 가속한다고 하면 위에 있는 물체는 왼쪽으로 가속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좌표축에 플러스 방향을 설정을 해주면 왼쪽 방향으로 장력이 가해지고 오른쪽 방향으로는 마찰력, 요 사이 요 경계에서 마찰력이 그걸 FK라고 합시다. FK가 가해집니다. 그리고 지구가 당기는 중력이 M1G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 접촉력에 의한 수직항력이 N1이 이렇게 있겠죠. 요거는 지금 얘기한 두 개의 힘은 1, 2 사이에 두 물체 사이의 접촉에 의한 수직항력과 마찰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아래의 질량체를 보면 2kg을 보면 중력 당연히 가해집니다. M2G 가해지는데 이 아랫면에 의해서 즉 지면에서 이 물체를 위로 미는 수직항력 N2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윗면, 지금 방금 얘기했던 1번과 2번 물체 사이의 접촉에 의한 힘은 1, 2 사이에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2번도 1번으로부터의 즉 1번이 누르는 수직항력을 이렇게 아래로 받겠죠. 그리고 1번과 2번 사이에 마찰력도 있는데 외부에서 끌어당기는 힘이 오른쪽 방향이니까 마찰력은 이렇게 왼쪽으로 똑같은 크기 FK가 작용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역시 요거는 이제 N2가 아니라 요 FK와 N1이죠. 요 FK와 N1은 바로 이것도 두 물체 사이의 접촉에 의해서 생겨나는 힘이 되는 겁니다. 두 가지. 그리고 N2와 그리고 바닥과의 마찰도 있겠죠. 바닥과의 마찰. 요거는 FK2라고 합시다. 이 두 가지 힘은 바닥과의 마찰이에요. 바닥과의 접촉력에 의해서 이 두 가지 힘이 작용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볼래 오른쪽에서 끌어주는 20N이 있고 그리고 장력, 여기 장력은 왼쪽으로 이렇게 장력이 작용하겠죠. T가. 그래서 장력 1번 물체와 2번 물체 사이에 이 사이에서 작용하는 힘은 장력 T, 마찰력 FK, 수직항력 N1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작용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K는 뮤 K N1이 되겠고요. 그죠? 두 물체 사이에 수직력과 수직력과 마찰력 사이의 관계고, 여기서 이 수직력과 마찰력 사이의 관계에서는 뮤 K 또는 N2가 돼야죠. N2. 이렇게 해서 두 번째 마찰력을 2번 물체에 가해지는 마찰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N2는 이 Y축 방향의 힘의 평형에 의해서 N2 마이너스 N1 마이너스 M2G가 0이 돼야 돼서 N2는 N1 더하기 M2G가 되겠네요. 여기 N2를 구한다면 여기다 이렇게 대입을 여기 해줘야 그 다음에 이제 마찰력이 구해지게 되겠죠. 자, 이제 뉴턴의 제2법칙을 구해보는데요. 이거는 이제 T 방향이 알자 힘의 플러스 방향이 되는 거, 힘의 플러스 방향이 되고, FK는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 FK가 돼야 되고, 일단 다시 쓰겠습니다. T 마이너스 뮤 K
N1은 M1G죠. 그렇죠? M1G. 여기가 뮤K N1이 M1G가 되는 겁니다. 이게 M의 A가 되겠죠. M1A. 그리고 아래 물체에 대해서는 요 20N 방향이 플러스 방향이니까 20. 나머지는 다 반대쪽 방향이죠. 마이너스 T, 마이너스 FK. 자, 요게 FK잖아요. FK 여기다 그대로 FK를 써주는 겁니다. 뮤K M1G가 돼야 되고, F2K도 있어요. F2K는 이렇게 뮤K 여기 N2는 N1 더하기 M2G. 그래서 요게 위로 가서 M2A가 되는 거죠. F는 MA. 그래서 1번 물체와 2번 물체에 대해서 식을 다 써준 겁니다. 위아래 변변 더해주면 요 T하고 마이너스 T는 소거가 되니까 20. 그리고 여기도 있고 두 개 있죠. 그리고 N1이 또 M1G잖아요. 여기 3개 있는 겁니다. 여기 1개, 2개, 여기까지 3개, 이렇게 3개,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플러스 쓴 겁니다. 3, 뮤K, M1G 3개가 있고요. 오른쪽에는 얘는 M2에 대해서는 하나만 있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뮤K, M2G가 있어서 이거 좌변, 우변, 위변, 아랫변, 위식, 아래식 다 더한 거니까 M1 더하기 M2A가 되는 거죠. 따라서 A는 M1 더하기 M2분의 M1, M2로 나눠주면 20 마이너스 이거 다 계산할 수 있고 이것도 다 계산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이렇게 계산해서 그러면 A가 구해지게 됩니다. 그럼 A에 그럼 끝이네요. 그렇죠? 물체의 가속도 구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22번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과제로 냈었으면 좋았을 텐데 우리가 일단은 이렇게 하고 다음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수업 시간에 풀어봤던 문제 같죠? 줄이 하나니까 여기도 T가 있겠고 여기도 T가 있겠고 여기도 T가 있겠죠. 하나의 연결된 줄입니다. 그럼 바로 3kg에 대해서 뉴턴의 제2법칙을 구해보면 오른쪽으로 2T가 있는 거고 마찰이 없으니까 2T에 의해서 그냥 여기 3A가 일어나는 거죠. MA, 그죠? 오른쪽으로 가속해요. A로 가속한다. 그런데 잘 보시면 이건 이 아래 물체를 가속도를 A라고 합시다. 아래 물체가 요게 X만큼 움직이면 얘도 요 줄이 X만큼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물체 요 위줄은 가만히 놔두고 아랫줄만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에 줄이 다시 거꾸로 여기도 X만큼 움직이고 여기도 X만큼 움직여야 위에 있는 물체가 X만큼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거죠. 그럼 줄은 오른쪽 위에 있는 줄도 X, 아래에 있는 줄도 X만큼 움직이는 거니까 위에 있는 줄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X가 줄어든 거고 아래는 X가 늘어나서 아래쪽으로 내려간 겁니다. 어쨌든 여기가 2X만큼 변한 건 얘가 2X만큼 움직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속도도 이 물체의 가속도가 A라면 이 물체의 가속도는 2A가 되는 거예요. 2A. 그렇죠? 그래서 위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가 A, 이게 이제 M1A가 됐어요. 그럼 아래에 있는 물체 1kg은 아래쪽으로 작용하는 힘이 mg가 있는 거죠. m1g 이렇게. 그리고 반대 방향으로 장력이 있는 거고, 그래서 요 1kg은 m은 A가 2A라고요. 2A. 위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가 A라면 아래에 있는 물체의 가속도는 2A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F는 MA, F는 MA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이해가. 그러면 요거 두 개 연립해서 푸는데 이게 아래식에 2배를 해주면 20-2t는 4a가 되야겠죠. 그래서 이걸 1번씩, 이걸 2번씩 해서 변변 더해주면 좌변은 좌변끼리 더해서 20이 되고 t는 소거되죠. 우변은 7a가 되니까 a는 7분의 20m/s 제곱의 가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게 A니까 3kg의 물체의 가속도는 그대로 A라고 쓰면 되고, 만약에 1kg의 물체의 가속도는 2배가 되는 거죠. 2A. 그죠? 그래서 7분의 40으로 가속하는 겁니다. 이거는 7분의 40 m/s 제곱.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오니까 잘 좀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우리 이제 8장으로 가서 4번이 되는데, 이거는 이 물체의 장력, 이 물체가 이렇게 끌어당기는 장력이 있겠죠? 이 장력하고, 장력은 이제 위에서 이 물체는 위로 끌려지겠죠? 장력 T하고 M2G가 평형이 돼서 T는 M2G가 되는 거고, 이 힘을 또 위에 있는 물체 M1에게 보면 이렇게 아래로 당기는 장력이 90력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장력이 90력 M1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돼서 어떤 속력으로 V를 구할 수 있겠죠. V 식에 의해서 V는 M1분의 M2 곱하기 RG의 루트, 이렇게 해서 V에 대한 식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4번은 정리했고요.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여러분 과제로 하겠습니다. 과제. 그럼 5번째 문제가 되는 거겠죠? 과제 5번. 이렇게 해서 장력을 분해해 줍니다. T, 이 각을 세타라고 하자면 T 코사인 세타가 물체의 중력 mg하고 이제 평형이 되는 거고, 이렇게 안쪽으로 원의 중심 방향에 이 힘을 T 사인 세타가 m 곱하기 r분의 v 제곱이 되는데요. 요거식만 다시 쓰겠습니다. 왼쪽 위에 T 사인 세타는 m 곱하기 r인데, r은 이렇게 직각삼각형에서 요 각이 세타잖아요. 그럼 요 각도 똑같이 세타, 얘도 세타가 돼서 r은 L 사인 세타가 되죠. 이렇게. 그래서 r은 L 사인 세타, R분의 MV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장력에 대한 표현을 찾으면, 자, T 코사인 세타를 다시 써주면 T 코사인 세타는 mg였었죠. mg가 되고, 이걸 변변 나눠주면 탄젠트 세타가 돼서 탄젠트 세타는 L, G, 사인 세타분의 V 제곱의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에서 이 V가 아예 주어져 있진 않아요. M, R 이런 것만 주어져 있는 거죠. 근데 G는 중력각도니까 주어져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A번에서 줄에 의한 장력에 관한 표현을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세타를 이렇게 구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기서 바로 T를 구할 수 있는 거잖아요. T는 장력에 대한 표현식은 코사인 세타분의 mg로 바로 답을 써주면 되겠어요. 그죠? 문제에서 주어진 값 가지고 써야 되니까. B번에서는 각속력 오메가에 관한 표현식을 찾으라 그랬는데, 여기서 세타, 탄젠트 세타는 여기 요 값이, 탄젠트 세타는 여기 직각삼각형에서 이게 지금 L이고 여기 R이면 요 값은 루트 L의 제곱 마이너스 R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탄젠트 세타는 요 부분에 요거죠. 요거분에 요거. 그래서 루트 L의 제곱 마이너스 R 제곱분의 R이 되는 거예요. R은 주어져 있는 겁니다. 문제에 값이 있다고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래서 V 제곱을 구해보면 V 제곱 구해도 되지만 이 V는 R 오메가니까 R 제곱 오메가 제곱 이렇게 써도 돼요. R 제곱 오메가 제곱 LG 사인 세타가 돼서 오메가에 대해서 우리가 식을 써볼 수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오메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R 좌변에 우변에 R 하나씩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R이 하나 남는데 R은 다시 L 사인 세타예요. R 자체가. 아니면 여기도 그대로 처음부터 이렇게 R로 둬도 되겠죠. R, 그죠? R G분의
RG분의 이렇게 되죠. 여기가 이를 처음부터 그냥 다 R로 이렇게 써줄 수도 있습니다. 그죠? 예. L은 나중에 바꿔줘도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요건 G분의 R 오메가의 제곱이 되는데, 그럼 오메가는 얼마가 나오겠어요? 오메가 제곱이 이렇게. 오메가는 루트 R분의 G 탄젠트 세타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서 요식에서 탄젠트 세타는 좌변의 탄젠트 세타는 RG분의 V제곱이니까 RG분의 V제곱이니까 V를 R 곱하기 오메가로 바꿔서 이렇게 쓰게 되면 오메가에 대해서 정리하면 R분의 G 탄젠트 세타가 되고, 여기에 이제 적당한 값을 다 주어주면 되겠죠. 탄젠트 세타만 이걸로 바꿔주면 돼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C번도 구해보면 장력도 구할 수 있고 RPM 단위로 값을 회전 속도나 오메가 구할 수 있겠죠. 예, 각속력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여기 오메가 요거를 직접 이제 주어진 값으로 1m, m 값 이런 것도 다 넣어줘서 공의 반지름 나오겠죠. 공이 반지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과제 5번은 이렇게 이제 해결을 했고, 2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0g의 공이 60cm의 줄에 부착돼서 연지곤을 돌고 있다. 연지곤은 이렇게 돌고 있는 거죠. 공이. 근데 이제 바닥 위로 200cm의 원의 중심이, 이게 바닥이에요, 바닥. 200cm에 2m죠. 2m에 있고, 하는 2m. 줄이 바닥에 평행할 때, 바닥이 평행할 때니까 요런 때죠. 요런 때. 그죠? 바닥하고 평행할. 요때나 요때죠. 끊어져서 올라가니까 여기서는 이제 위로 이렇게 던져지는 이런 V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R이 다 2m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 있을 때 이 힘을 보면 여기가 이제 중력이 있겠죠. mg가 있고, 이 물체에 가해지는 R자 힘은 중력과 원의 중심으로 가해지는 장력이 있어요. 그렇죠? 이 장력이 90력 역할을 하는 겁니다. T는 90력은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되겠고요. 중력은 이때부터 이 중력은 원의 중심 방향 힘이 아니죠. 수직이니까 여기서 위로 이제 이렇게 던져진 V의 자유낙하 운동을 이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갔다가 이렇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죠? 요 순간 위로 올라가는 속력, 위로 던진 물체의 속력이 V가 되는 거니까 여기서 V는 여기서 구해주면 되는데, 자, 이때 연직 상방으로 움직인다. 공이 올라간 최고점이 바닥으로부터 60cm, 6m죠. 그러면 중심으로부터는 4m 올라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니까요. 그렇죠? 중심으로부터는 4m 올라간다. 그럼 V를 구할 수 있겠죠? 여기서. 예. 6m, 4m 올라가도록 던져진 V를 구할 수 있어서 V를 구해서 자유낙하 운동에서 구하면 되겠고요. V는 구하면 루트 2JH, V제곱이 2JH 2G 곱하기 4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 대입을 해주라고요. 2G4를 여기 이제 V제곱에 대입해주면 T를 구할 수 있습니다. 줄이 끊어지는 순간에 T. 간단한 문제로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24번을 보겠습니다. 2kg의 공이 80cm의 줄에 부착, 이것도 연직원이네요. 최고점으로부터 각도가 30도인 지점에서 줄에 의한 장력은 20N이다. 그랬으니까 똑같은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데, 최고점으로부터 30도, 요런 방향이 되겠죠. 여기 있을 때는, 여기 있을 때는 물체의 이거를 우리가 녹색으로 그리고, 이렇게 30도 있을 때요. 그죠? 이때 물체에 작용하는 힘을 구해보겠습니다. 중력이 있겠죠? G가 있고, 줄이 연결됐으니까 장력 T가 있고요.
이 두 가지 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가 똑같이 30도가 돼야겠죠. 자, 예. 그럼 mg를 분해해서 이렇게 접선 방향과 반지름 방향의 mg로 두 개를 분해해 줘야 됩니다. 요걸 아예 t라고 하고, 요걸 mg에 여기 30도 방향이니까 mg 코사인 30도가 되는 거고, 요거는 mg의 사인 30도. 이렇게 이제 요거를 접선 방향, 이렇게 접선 방향이고, 이게 원의 중심 방향에 힘이 되는 겁니다. 그럼 이 경우에 구심력은 바로 t하고 mg 코사인 30도가 더해져서 구심력 m 곱하기 r분의 v제곱이 되겠죠. 자, 줄에 의한 장력은 20N이고, 여기 무게는 2 곱하기 10이 되고, 코사인 30은 2분의 루트 3이 되겠죠. 이게 원의 중심 방향의 r자인 FR이 되는 거고요. 이게 m 곱하기, m은 주어진 게 그냥 2였죠. 2kg 곱하기 반지름은 0.8이 돼서 V제곱을 구할 수 있겠네요. 그럼 V를 구해주면 되겠죠. 이 식에서 V제곱에서 루트 씌워주면 V가 구해집니다. 공의 가속도의 크기와 방향은 어떻게 되는가 그랬는데, 이 가속도, 요때의 가속도는 가속도가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도가 있고요. A는 원의 중심 방향의 가속도, 그리고 접선 방향의 가속도가 두 개 있습니다. 이 방향은 이거를 어떻게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가속도만 구해보면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과 접선 방향 이렇게 두 개 수직이 되는데, 두 개를 더하면 이렇게 이제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이런 방향이 되겠죠. 그러면 접선 방향에 대해서 몇 도인지 이렇게 구해볼 수 있겠죠. 이게 AT가 되고 이게 AR입니다. 그래서 이걸 세타라고 하자면 탄젠트 세타는 AT분의 AR 이렇게 이제 구해지게 되는 거죠. 탄젠트 세타는 AT분의 AR의 크기의 비율. 그러면 이게 세타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로부터 이 방향을 봐야죠. 얘로부터 몇 도인지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가속도. 이게 좀 그림이 또 이렇게 그리면 여러분들이 분간이 잘 안 되겠네요. 이렇게 그리면 안 되고 다시 힘에 대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원의 중심 방향의 힘은 이게 FR이라고 하면 mg 사인, 여기가 30이니까 여기도 30이 되죠. 코사인 30도였죠. mg 코사인 30. 여기에다가 장력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한번, 제가 지금 펜이 잘 말이 안 들어서 이걸 힘이라고 하겠습니다. 힘 FR. 이때 FR은 장력 T에다가 mg를 분해야 mg 코사인 30이 있는 거고, ft는 여기 접선 방향의 힘이죠. ft는 mg의 사인 30도. 요거만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가 지금 30도로 주어져 있는 거죠. 여기가 엇각으로 여기가 30도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겠죠? 힘을 보면 이게 두 가지 힘이 되는 거고, 요게 MAR, MAT, 반지름은 반지름, 접선이면 접선 성분으로 AR과 AT를 다 구해줄 수 있습니다. 언뜻 보면 이게 각이 좀 너무 크게 표시됐는데 이게 오히려 더 큰 각이 되겠죠. 이게 세타가 아니에요. 이게 세타가 아닙니다. 여기서 보여지는 이 30도는 기하학적인 30도가 되고, 실제 힘의 크기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건 중력의 방향대로 여기가 30도라는 이 FR의 방향을 알려주는 거지, FR의 크기를 실제 표현해 보면 이걸 구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다 구해봐야 됩니다. 그렇죠? 직접 다 구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FR을 구해봤더니 20 더하기 mg가 20이죠. mg도 20의 코사인 30이니까 10 루트 3 이렇게 돼서 요거는 약
1.17, 그러니까 약 37 정도가 나오잖아요. 근데 FT를 구하면 20에서 10만 나온다고, 10. 이렇게 10이 나온다고. 그럼 이제 요 방향대로 똑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30도의 방향대로 FR은 이렇게 큰 힘이에요. 37. FT는 아주 작은 힘이라는 얘기죠. FT는 이렇게 이건 중력의 방향이란 얘기고, 그렇죠? 중력은 연직 방향, 수직 방향이니까 요건 이제 10뉴턴 정도밖에 안 돼요. FT는. 요건 FR이고. 이랬을 때 이 두 개를 더한 힘은 예를 들어 요런 방향이 되는 거죠. 요런 방향. 그렇죠? 요게 R자 힘의 방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각도는 이 각도 60도가 아니에요.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60도보다 더 큰 각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방향은 아니면 요 각만 따로 구할 수 있겠죠? 연직 방향에 대해서 몇 도인지 이렇게 구해도 됩니다. 그게 오히려 낫겠네요. 수직 중력, 수직 아래 지구 중심 방향에 대해서 몇 도인지를 구해줄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입니다. 자, 이제 9장으로 가서 점곱, 도트 내적이죠. 내적을 구하시오. 내적은 A번에서는 같은 성분끼리 곱하는 거죠. A의 X가 3이고 B의 X가 1이에요. 둘 곱하면 C의 X는 곱하기의 결과는 3이 돼야 되고 A의 Y 성분은 1이고 B의 Y 성분은 3이죠. 그러면 C의 Y도 곱하니까 3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요거는 우리가 도트는 내적이기 때문에 X성분끼리 곱한 3, Y성분끼리 곱한 3을 더해줘야 6이 돼서 이게 A 도트 B가 구해지는 겁니다. 같은 성분끼리 곱한 걸 더해줘라 이런 얘기죠. 이걸 CX라고 쓰면 안 되겠네요. 아까 제가 잘못 표시를 했습니다. 내적은 이렇게 같은 성분끼리의 곱이니까 여기는 어때요? 2하고 마이너스 2하고 1을 곱하면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하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4가 돼서 내적은 0이 되겠네요. 그죠? 네. 이렇게 B번의 경우는 내적이 0이 되는 거고. 자, 7번 문제를 보면 사이각을 구하는데요. A 도트 B 내적은 A의 크기 곱하기 B의 크기에 이게 코사인 세타 이렇게 돼서 코사인 세타를 구해보면 A의 크기 B의 크기 분의 내적이죠. 이렇게 구해지는 겁니다. 그럼 지금 A의 크기는 4고 B의 크기는 2죠. 4, 2, 8이 돼야 되고 내적은 0이에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0이 되는 건 90도죠. 직각이죠. 직각. 그죠? 0이 되니까 그림을 구하면 명확합니다. A는 위쪽 방향으로 4고 B는 오른쪽 방향으로 2니까 당연히 직각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B번 문제를 풀어보면 B번에서 A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이 A의 크기가 되는 거고 B의 크기는 루트 3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이 되겠죠. 그럼 내적은 같은 성분끼리 곱하면 9가 있고요. 여기 Y성분끼리 곱하면 마이너스 5죠. 그래서 이건 4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겠죠. 이거 계산해서. 그러면 세타는 아크 코사인으로. 그렇죠? 아크 코사인이 뭐예요? 시컨트인가요? 예,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겠죠. 예. 자, 이러면 값을 시컨트가 아니죠. 역 코사인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죠? 예. 어쨌든 이렇게 해서 세타 값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계산기가 필요하겠네요. 자, 이번에는 11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힘과 위치 사이에 이 넓이가 바로 인테그랄, 그렇죠? 인테그랄 f dx가 되고 x1에서부터 x2까지 이렇게 해주면 이게 이 힘이 하는 일이 되는 거죠. 변하는 힘이 하는 일을 구할 수 있겠죠. 근데 0m에서 초기에 이런 속도가 있습니다. 3m를 지날 때의 속도를 구하시오. 그러면 운동 에너지가 들어가야겠죠.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델타 K가 돼요. 운동에너지 변화량 2분의 1 m 나중 속도의 제곱 마이너스 처음 속도의 제곱 해주면 이렇게 운동에너지 차가 되는 거겠죠. 그러면 넓이를 직접 구해봤더니 이 넓이는 이렇게 사각형과 삼각형 넓이의 합이 되는 거죠. 넓이 값이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2분의 1 mv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v0인데 여기에 v0죠. v0가 2예요. 여기다 2를 넣어서 2의 제곱 넣어주면 v 값을 계산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문제를 우리가 과제 6으로 하겠습니다. 과제 6번에 1 운동에너지 정리인데 1 운동에너지 정리의 개념까지 알아야 되고 변하는 힘이 하는 일 구해야 되고 운동에너지 공식 2분의 1 mv제곱 이런 것들은 다 알고 있으리라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v를 구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다 완료를 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는 이제 1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10cm 길이 용수철이 천장에 부착되어 있고, 이것도 이제 과제로 하죠. 과제에 이제 7번 문제가 되겠죠. 부착되어 있고, 여기에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요. 용수철의 질량은 우리 무시합시다. 그런데 여기에 2kg을 넣었더니, 매달았더니 용수철이 이렇게 이제 늘어나는 거죠. 여기까지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러면 이만큼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는 길이가 여기에 D라고 하면 D가 0.15m가 되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 여기에 중력이 가해지고 그리고 용수철 힘 FS가 이렇게 가해지겠죠. 네. 그래서 FS 지금 이렇게 정지해 있다면 FS가 바로 mg하고 평형이 이루어진 거고 용수철이 당기는 힘은 KD가 되겠죠. D만큼 늘어났으니까. 따라서 용수철 상수 K는 D분의 mg가 되겠죠. 자, D가 0.15m가 되고 m은 2, g는 10이라고 하자면 0.15분의 20이 됩니다. 이게 K가 되고 뉴턴 퍼 미터 계산기로 계산해주면 용수철 상수 K가 나옵니다. 이거 얼마인지 여러분들이 잘 적어주시고 B번에서는 3kg의 줄을 매단다면 용수철의 길이는 그럼 3kg 매달면 K 이렇게 될 테니까요. D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번에 늘어나는 길이 D는 K분의 mg가 돼야겠죠. 그러면 3kg 매달면 3 곱하기 10이 되는 거고요. K는 지금 구한 0.15분의 20이 돼서 단위가 미터로 나오게 되겠네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직접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제는 7번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자, 16번은 초속 25m로 주행하던 2200kg의 자동차가 브레이크를 밟고 미끄러져 정지합니다. 타이어와 도로의 열 에너지는 얼마나 증가하는가? 자동차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가는데 가다가 처음 속도 V0로 가다가 나중 속도 V는 정지하는 거죠. V0는 25로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체의 자동차에 가해지는 힘은 왼쪽으로 FK가 이렇게 가해지겠죠. 마찰력이 가해져서 물체를 정지하게 하는 거죠. 그럼 마찰력이 하는 일, W 비보존력이죠. 마찰력이 하는 일은 마찰력 곱하기 이동 거리에 마이너스가 되고 여기 포텐셜 에너지, 비보존력이 하는 일은 역학적 에너지 변화량이 됩니다. 그러면 역학적 에너지는 지금 포텐셜 에너지 없으니까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델타 K라고 해도 되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는 0이고 처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0 제곱이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이 하는 일을 계산하면 이렇게 역학적 에너지를 감소시키게 되는데 그만큼 열 에너지가 되는 거죠. 그럼 증가한 열 에너지는 우리가 증가한 열 에너지 Q라고 하자면 Q는 그대로 2분의 1 mv0 제곱. 처음 가지고 있었던 운동 에너지가 다 없어지고 이게 뭘로 변환되는 거예요? 열로 변환되는 거죠. 열로 변환이 됐다. 그래서 문제는 아주 간단하게 2분의 1 mv0 제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20번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이거는
8번째 과제로 하겠습니다. 과제 8번. 50kg의 선수가 일정한 가속도로 7초 동안 가속해서 50m를 달립니다. 속도는 일정하게 증가하게 되겠죠. 근데 그때까지 달린 시간이 7초예요. 그래서 VT 그래프를 그려보면 7초까지는 가속이 되고 이 넓이를 구해보면 50m가 되는 거죠. 2분의 1 가로. 이게 VT 그래프에서 VDT 적분한 게 이동 거리 D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2분의 1, 여기가 7이고 높이는 V가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2분의 1, 7 V 제곱. 또는 적분식에 의해서 2분의 V 제곱 T 이렇게 해도 되겠어요. 동일한 겁니다. 그렇죠? VDT인 거죠. VDT. 그런데 V가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이렇게 주어져 있는 거죠. V는 AT가 되겠네요. 미안합니다. V는 AT. 지금 일정하게 가속했으니까 이렇게 하면 2분의 1 AT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V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넓이는 뭐예요? 가로가 7이고 세로가 V니까 2분의 1 7V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기가 2분의 1 A 곱하기 AT 곱하기 T 이렇게 써도 되겠죠? T 곱하기 AT. 자, 여기 7이고 이게 V예요. 그죠? V는 V0 더하기 AT니까. 그래서 이 가속도가 A일 때 구하는 방법은 그냥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 이렇게 구해도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50m가 됐으니까 V는 7분의 100이 되는 거죠. 7분의 100 미터 퍼 세컨드로 계속 달립니다. 달리는데 어디까지 달려요? 몇 초까지는 안 나와 있네요. 몇 초까지는 안 나와 있고 7초 동안 50m를 달린다. 그런 얘기예요. 예. 수평 방향의 힘의 크기는 얼마인가? 이 선수에게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인 거죠. 그렇죠? 예. 마찰력이 가해져서 선수를 움직이게 하는데 힘의 크기 F는 MA를 구하면 질량은 50이고 A는 가속도일 거 아니에요? 7분의 100이죠. 그죠? 가로가 7, 세로는 7분의 100이니까 A는 49분의 10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MA를 하면 M이 50이고 A는 49분의 100 이렇게 해서 뉴턴을 구해줄 수 있습니다.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면 P는 F 루트 V라는 식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래서 인류는 여기서 구해야겠네요. 인류를 구하는 거고 F는 이런 값이에요. 그렇죠? 이런 값. 그럼 2초일 때의 속력을 구해볼 수 있겠죠? 7초일 때의 속력이 7분의 100이니까 2초일 때의 속력은 7분의 100에 7분의 2가 돼야겠죠. 기울기가 49분의 100이니까요. 그죠? 49분의 100 곱하기 2 해도 되고 비율대로 나가도 되고 여러 가지 방법이에요. V는 AT가 편하면 79분의 100 곱하기 2초일 때는 이런 속력, 4초일 때는 4를 곱하면 되고 6초일 때는 6을 곱하면 돼서 V를 각 순간의 V를 구할 수 있죠. 그러면 F에다가 V를 곱하면 그때 일률이 구해지는 겁니다. F는 이렇게 구해있잖아요.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이런 방법대로 P까지 2초, 4초, 6초일 때를 P를 구하는 문제로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과제 8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22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1000kg의 승강기가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10m 가는 동안 위로 가속합니다. 이렇게 가속하는 거죠. A는 1이고 이동 거리는 10m예요. H는 10m. 그러면 뭐를 알 수 있어요? 이동 거리, 가속도니까 걸린 시간도 알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에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니까 나중 속도 알 수 있겠죠? 나중 속도 V는
v 제곱은 v0 제곱 더하기 2a 위로 올라가는 가속도가 a가 되고 그 움직인 거리가 h니까 2ah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나중 속도는 v는 루트 2ah가 되겠네요. 처음 속도가 0이니까요. 그래서 2 곱하기 a 곱하기 h 하면 루트 20이라는 나중 속도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에서는 문제에서 보면 이게 뉴턴의 제2법칙 문제가 아니라 중력이 승강기의 한 일을 구하라. 중력은 아래로 가야 됩니다. mg는 10의 4제곱, 여기 3제곱에 10이니까 10의 4제곱 뉴턴이 되고 움직인 거리가 10m니까 mg가 하는 wg, 1은 방향이 반대죠. 곱해주면 10의 5제곱 줄인데 방향이 반대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줘야겠죠. 자, 이게 이제 A번의 답이 돼야 되고, B번은 승강기 케이블의 장력이 승강기의 한 일은 얼마인가? 자, 승강기가 있는데 위로 가는 장력 T와 아래로 가해지는 중력 mg가 그냥 평형이 아니죠. T-mg가 ma가 된 거잖아요. 위쪽 방향을 플러스라고 두면 그럼 T는 mg 더하기 ma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10이라고 두고 T는 10의 3승이고 G는 10이고 A는 1이니까 11 곱하기 10의 세제곱 뉴턴이 장력이 되는 거죠. 또는 1.1 곱하기 10의 4제곱이니까 11,000뉴턴이 장력이 됩니다. 그럼 장력이 하는 일은 WT는 장력 곱하기 이동거리 H가 되겠죠. 그래서 H는 또 10이니까요. 1.1 곱하기 10의 5제곱 줄을 장력이 하는 일입니다. 장력은 위로 가해졌는데 물체도 위로 움직였으니까 장력이 하는 일은 플러스가 됩니다. 자, 10m 움직인 후에 승강기의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그러면 지금 이렇게 뉴턴의 제2법칙에 의해서 속도를 구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분의 1 m v 제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10의 세제곱 곱하기 v 제곱이 20이 돼서 요거 2하고 20 약분되니까 10의 4제곱 줄이 장력이 하는 일이 되는 거죠. 승강기의 운동 에너지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구해도 되지만 알짜 힘이 하는 알짜 1을 구하면 이게 운동 에너지 변화량이 되겠죠. 나중 운동 에너지 빼기 처음 운동 에너지가 돼서 직접 2분의 1 mv 제곱이 구해지는데 알짜 힘이 하는 일은 장력이 하는 일과 중력이 하는 일을 더해주면 되죠. 근데 장력이 하는 일은 1.1 곱하기 10의 5제곱 줄이고 중력이 하는 일은 마이너스의 10의 5제곱 줄이에요. 따라서 이건 10의 4제곱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1.1 5제곱이니까. 그래서 뉴턴의 제2법칙으로 구한 이렇게 속력을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나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원래는 이게 델타 K였던 거죠. 1 운동 에너지 정리를 이용해서 운동 에너지를 구하라. 결과는 동일하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 3시간에서 멈추려고 하다 보니까 좀 세 번째 시간이 좀 길어지고 있어요. 네, 27번 거리 x만큼 떨어져 질량 m1, m2인 두 물체의 중력이 구해집니다. 그래서 x1에서 x2로 바뀔 때 중력이 하는 일은 얼마인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멀리 있었는데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물체는 당기고 왼쪽에 있는 물체도 이렇게 당겨지겠죠. 그럼 중력이 하는 일은 얼마인가? 이때를 구할 때는 보존력이 하는 일이에요. 중력이 하는 일은 보존력이 하는 일은 이렇게 이제 따로따로 구할 게 아니라 1 운동 에너지 정리에 의해서 WC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인데요. 운동 에너지 변화량은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가 되고 운동 에너지 우리가 속도를 알 수 없으니까 요거에서 요 식에서 구해주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U는 마이너스 R분의 G M1, M2 이렇게 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가 이제 X로 구해지니까 X2에서 이제 X로 두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델타는 변화량이죠.
마이너스 U2 마이너스 U1 이렇게 돼서 U1 마이너스 U2로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됩니다. 예, 이렇게 해서 충력이 하는 일을 구해 볼 수 있습니다. 포텐셜 에너지, 보존력이 하는 일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다. 이런 식으로 이용하는 거죠. 예, 다음으로 29번 문제인데요. 문제가 너무 기네요. 그래서 세 번째 시간 여기서 끊는 게 좋겠습니다. 예, 정지를 하고 이 문제를 나중에 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